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과연 증시와 또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도 먼저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확산 패턴은 지난 2월 말 시작되었던 것과 유사하게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2일 이후로 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인 하루 500명 확진에 도달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적으로 상반기 충격이 그대로 재현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은 작지 않겠죠. 재난지원금 이미 이제 일단 상반기에 다 썼고요. 또 소비 쿠폰 이런 것들 여행이라든지 외식 관련되어서 이제 7월 8월에 좀 정부가 좀 보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감염 우려가 커져서 외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이게 중단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도 좀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난 5월, 6월 이후에 국내에서 나타났던 소비의 회복세 이런 것들이 8월 이후에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멈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불과 한 1,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가 그래도 중국과 비슷하게 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해외의 어떤 수출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움을 계속 겪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지금 연 중반 3분기 중에 일단 내수와 수출 동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 때보다는 충격도 그렇고 회복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으나 당장 어떤 소비 위축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걱정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회복을 한다고 해도 당장 소상공인들은 당장 한 달이 좀 걱정인 건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글이 이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어떤 그 이동성 지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요 도시들 가운데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이제 발표된 것은 전 세계 평균이 여전히 연초에 비해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한 마이너스 10%보다 더 적게 빠지는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좀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좀 수렴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해야 자영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 관련된 경기의 어떤 추가 급락 이런 것들을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재난지원금을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4차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코로나19 이전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번 장마로 인한 수해까지 그 피해를 보전하는 데는 당정에서는 3차 추경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이렇게 2차 대유행을 일어난다면 4차 추경도 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좀 유보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폭우, 집중호우에 대한 복구에 3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필요한데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3차까지 했던 추경 그리고 올해 예산에 포함되는 예비비로 어느 정도는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추경이 필요한 하반기 어떤 본격적인 경기 진작의 부분은 아직은 좀 분기점을 지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200명, 300명 수준에서 하루 확진 200~300명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횡보하는 흐름이다라고 간다면은 관련된 재원이나 이런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여기서 더 악화되진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관련된 재원이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덜 필요하지 않을까. 4차 추경 그래도 좀 안 필요한 방향으로도 갈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들은 얘기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2주일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 근데 이미 3차, 4차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코스피 증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 코스피 2,300도 깨진 상황인데 그러면 하단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전망 갖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날그날의 상황을 바로 1대1로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이제 국가별로 어떤 나타나는 일단 확산 양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일단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경제 활동이 더 많이 위축되는 그런 정도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의 조정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불확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다만 최근까지 좀 비교적 장세가 좋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조정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저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그 지수 숫자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아직은 단기 조정 정도의 어떤 스탠스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단기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려감이 커지다 보면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금이 있겠고 2,000달러 선에서 좀 등락이 나타났는데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국제시장에서도 이게 지난 한 2, 3주 사이는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쏠린다. 그리고 주식이 아니라 이제 채권으로 좀 더 편입 비율을 늘리는 그런 흐름들도 일부 나타나기도 하다가 다시 또 지난주에는 이것이 다시 좀 완화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채권 쪽으로 어떤 그 머니 무브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 심리가 좀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금값을 좀 자극하고 있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밤에 나온 미국의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존 스탠스를 가지고 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어떤 추가적인 통화 완화에 대한 어떤 강한 액션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험 자산 선호의 어떤 그 기반을 그렇게 강화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을 다소 좀 실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의사록 내용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안전자산과 관련된 분석들과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